오늘은 인공지능이 취업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I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널리 보급됨에 따라 우리는 반드시 직업의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AI의 부상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5가지 직업에 대해서 소개하고, 다음 편에서는 향후 10년 안에 떠오를 가능성이 있는 5가지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송수장. 자동화된 마케팅, 판매 도구의 등장으로 기업은 전화를 걸고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텔레마케터의 의존도를 점차 줄이고 있습니다. AI 기반 챗봇과 자동음성 ARS 서비스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향후에도 지속될 기술 발전은 자동적으로 전화를 받아주는 로봇텔러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에 대체되기 쉬운 직업의 특징은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한 업무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을 인공지능이 대체하고 이를 관리하는 직업이 떠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AI 기반 자동화 도구가 더욱 발전함에 따라 데이터 입력 사무원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도구는 사람보다 더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입력할 수 있습니다. AI가 가장 잘하는 일이 정보를 받아서 그것을 분석하고 정보가 축적되면 결과를 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케팅, 영업, 인사, 금융 현재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례가 나오고 있는 만큼 데이터를 단순 입력하는 업무는 이미 사람이 할 필요가 없는 업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공지능을 이용한 빅데이터 분석 능력, 분석 결과를 통한 기획 능력을 갖춘 사람이 더 중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예약 플랫폼의 등장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여행사를 거치지 않고 여행을 예약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기준으로 200개가 넘는 여행 어플이 등장했으며, 항공, 숙박 예약부터 GPS를 통한 실시간 관광지 및 편의시설 소개, 만족도 평가 등 여행을 위한 모든 정보를 하나의 어플이 담고 있습니다. 현재는 인공지능 기반 자유여행 플랫폼이 등장했으며 빅데이터와 머신러닝 기반의 알고리즘을 통해 AI가 알아서 여행 계획과 방문 경로까지 모두 설계해주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코로나 흐름에 발맞춰 단체 패키지 여행이 아닌 소규모 단위의 자유여행은 수많은 소비자의 니즈를 정확히 겨냥한 전략이었습니다. 가이드와 여행객을 직접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까지 등장하며 코로나에 직접 타격을 받은 여행사의 수요는 더욱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행원은 고객의 신뢰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는 인간의 감정과 인간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AI만으론 대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은행원의 업무는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원이 일일이 처리해야 했던 작업은 AI가 자동화할 수 있고, 이는 은행원이 시간을 절약하고 고객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최근 금융권에선 비대면 AI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AI를 금융에 활용하는 여러 분야가 있지만, 은행원과 비슷한 업무를 하는 대표적인 부분은 챗봇 서비스입니다. 아직 정보를 나열하는 데 그치는 수준인 곳이 대부분이나 금융사들은 챗GPT 수준의 대화형 상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5대 은행과 카카오뱅크, 토스 등 인터넷 전문은행은 모두 AI 챗봇 서비스를 통해 은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금융시장에서 AI 역할이 확대되는 것과 달리 이른바 텔러로 불리는 영업점 창구 직원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점을 찾는 고객이 감소하고 스마트폰에 기반한 디지털 금융 환경이 확산하면서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은행에서 근무하는 정규 직원 수는 10만 4천여 명으로 전년에 비해 3천 명가량 줄었습니다. 그러나 은행의 AI 챗봇이 활성화되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한 은행 관계자는 디지털에 익숙지 않은 노인 등 금융 소외계층의 경우 직접 은행원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선호하고, AI도 아직 그 정도로 고도화되지 않았다라면서 무엇보다 보안이나 인권 문제 등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인공지능이 운전을 하게 될 거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했지만, 앞으로 10에서 20년 후에는 도로에서 인간이 운전하는 모습이 희귀한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인공지능 운전기사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운전 중 핸드폰도 사용하지 않는 등 교통법규를 전혀 위반하지 않습니다. 이와 더불어 교통경찰관의 수도 함께 줄어들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재의 기술력으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일자리를 대체하기보다는 운전기사 안전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자율주행차 전문가 디네시 마노차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요. 자율주행차 앞에는 해결해야 할 수많은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아직 택시기사를 대체할 정도로 완전 자율주행을 이루려면 멀었습니다. 오히려 자율주행차 기술은 하루 10시간씩 일해야 하는 택시기사들의 안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향후 20년 동안 자율주행차 기술은 택시기사의 안전을 높여주고 운전 환경을 개선시키는 데 사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차 개발을 서두르고 있지만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AI 시대에 살아남는 법.
AI 자동화의 가장 취약한 분야는 일반적으로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작업이 포함되거나 육체 노동에 크게 의존하는 작업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고정관념은 깨어졌고 인공지능이 집필한 책이 출간되고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과 작곡한 음악도 들을 수 있습니다. 정보를 받아서 그것을 분석하고 정보가 축적되면 결과를 내는 일을 가장 잘하기 때문에 패턴을 파악하고 섬세하게 분해한 다음 새로운 방식으로 조합하는 창의성의 영역도 실현이 가능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일하는 개인이 AI의 영향에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AI를 활용한 상생, 협업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AI는 많은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지만 인간의 독창성과 문제 해결 기술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AI 시스템과 협력하여 새로운 수준의 생산성과 혁신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AI 시대에는 어떤 종류의 직업이 등장하고 떠오를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전 편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취업 시장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5가지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향후 10년 안에 급부상할 가능성이 높은 5가지 직업을 소개하겠습니다. 송 소장. 인공지능 분야의 전문가로 개발, 관리, 운영 등 모든 분야가 포함됩니다. 더 많은 기업이 AI 기술을 채택함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려고 하는 기업에게 AI 시스템을 교육하고 설명할 수 있는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문가들은 AI의 작동 방식을 깊이 이해하고 해당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존의 컴퓨터공학 계열의 학문은 AI 융합학과, 데이터 사이언스, 빅데이터, AI 등으로 확장되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로봇 분야도 인공지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 넷플릭스와 같은 OTT 플랫폼의 추천 알고리즘은 이미 인공지능이 실생활에 적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실생활에 적용될 자율주행, 의료, 법률, 범죄 등의 분야는 자연스럽게 윤리적인 논의가 뒤따라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맞춰 급부상할 2번째 직업은 바로 윤리적 AI 전문가입니다. 현재 AI의 부상으로 야기되는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바로 일자리입니다. 기존 인간이 수행했던 많은 직업이 자동화되어 실직으로 이어지고 잠재적으로 빈부 간 소득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 불안 요소 중 하나인데요. AI 시스템이 윤리적 결함 없이 개발되어 학습된다면 인류에 많은 도움이 될 테지만 개발자의 편향을 반영하여 데이터를 쌓아나간다면 차별적인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AI 시스템이 윤리적으로 개발되지 않는다면 편견과 불평등을 영속시키고 심지어 증폭시킬 수도 있습니다. 즉, AI 기술이 고도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이러한 시스템이 윤리적으로 개발되고 사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AI 시스템이 보편화됨에 따라 이러한 시스템을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방어할 수 있는 전문가의 필요성이 증가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나 모바일 뱅킹을 사용하는 개인은 자신이 잘못을 하지 않았어도 컴퓨터 바이러스나 해킹만으로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은행에 맡겨둔 돈을 잃을 수 있습니다. 기업은 중요한 기술 정보가 경쟁 기업에 불법 유출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사회에서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은 1000번 강조하더라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의 명백한 사실입니다. 초연결로 분리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금융, 디지털 기기, 각종 개인정보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연결된 융복합 사회입니다. 정보를 보호하는 보안 전문가의 역할은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포켓몬고는 2016년 7월 출시된 이후 전 세계적인 열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걸어 다니다 보면 화면에서 포켓몬을 만날 수 있었고 포켓몬이 나타나면 몬스터볼을 던져서 포획할 수 있었습니다. 증강현실 AR을 활용한 포켓몬고는 현실과 영상 컨텐츠를 결합해 게임 속 포켓몬스터를 현실에서 잡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게임 유저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고 현실 세계의 가상의 사물이나 정보를 겹쳐 보여주는 증강현실은 게임뿐만 아니라 쇼핑, 부동산, 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실의 가상 이미지를 만드는 증강현실과 달리 가상현실은 100% 가상의 이미지나 공간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VR 기술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가상현실 전문가는 앞으로 계속 수요가 높을 것입니다.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VR 경험을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는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VR 전문가는 콘텐츠 기획력과 창의성, 컴퓨터 그래픽과 프로그래밍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의료 분야에서도 진행 중입니다. AI 기술은 대량의 환자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이러한 도구를 활용하여 보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법을 개선할 수 있는 의료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굳이 병원에 가지 않아도 몸에 착용하는 헬스케어 웨어러블 기기와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스마트 헬스케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이나 인공지능, 빅데이터, 센서 같은 첨단 기술이 발전하면서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를 이용하여 심장맥박이나 혈당 수치, 섭취 칼로리, 운동량 등이 자동으로 기록됨에 따라 개인은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고 환자는 병원에 가지 않고도 원격으로 의사의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의료 서비스가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의료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이를 분석하여 활용한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헬스케어는 국민의 의료비를 줄이고 건강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으로 잠재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며 관련 서비스 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를 비롯한 SK텔레콤, KT, LGU+ 등 대기업은 병원, 제약회사 등과 제휴하여 활발하게 헬스케어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은 국내외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아 관련 분야의 전망이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AI 자동화의 가장 취약한 분야는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작업이 포함되거나 육체 노동에 크게 의존하는 작업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고정관념은 깨어졌고 AI가 그린 그림, AI가 작곡한 음악도 들을 수 있습니다. 정보를 받아서 그것을 분석하고 정보가 축적되면 결과를 내는 일을 가장 잘하기 때문에 패턴을 파악하고 섬세하게 분해한 다음 새로운 방식으로 조합하는 것으로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 여겨졌던 창작에도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일하는 개인이 AI의 영향에 대비하는 방법은 AI를 활용한 협업과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AI 시대에 살아남는 핵심 키워드 3가지는 평생학습, 협업, 창의성과 공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AI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취업 시장을 변화시키면서 기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멸 직업과 새롭게 탄생하는 신직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각 개인은 적응력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감에 따라 한 인간이 생애 주기 동안 일을 해야 하는 기간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즉, 60세 이후 은퇴를 준비하는 것이 아닌 제2의 제3의 커리어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평생에 걸친 학습이 요구되는 시대, 즉 평생학습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으며 평생교육제도와 국비지원제도 등을 통해서 성인 이후에도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은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과거에 머물기만 한다면 변화하는 현재와 미래를 제대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AI는 많은 일상적인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지만 창의성과 공감이라는 인간 고유의 능력을 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음악을 작곡하고 그림을 그리고 책을 집필하는 등 이미 창작의 영역에 AI가 발을 들였다고 하나 이마저도 기존 인간이 창작해낸 수많은 데이터를 반복 학습한 결과입니다. 즉, AI를 활용한 생산성을 바탕으로 작업의 효율과 기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인간 고유의 창조성을 더할 수 있다면 당신은 AI 시대에 유능한 인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AI는 많은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지만 인간의 독창성과 문제 해결 기술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즉, 인공지능이란 도구를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가 있다는 전제에서만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파고로 대중에게 각인된 AI의 저력, 챗GPT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지금, 인공지능에 반감을 가지는 이유는 모든 업무가 인공지능으로 대체되어 결국 인간은 쓸모없어지리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자리를 대체하려면 인간과 같거나 인간보다 뛰어나야 할 텐데 현재의 인공지능 기술은 시작 단계입니다. 알파고는 바둑만을, 챗GPT는 질문에 대한 답변만을 할 수 있듯이 인간 수준의 범용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인공지능은 정말 우리의 경쟁자인가? 아니면 협력자인가? 라는 질문에 업무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협력자로 인식을 해야 AI 시대에 살아남는 인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강력합니다. 하지만 이 강력한 도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결국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에 인터뷰 출연하실 분을 찾습니다. 출연자 분께는 소정의 혜택과 상품을 증정합니다. 직장인, 취업준비생, 구독자님들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 후 인터뷰 신청을 해주세요. 신청하신 순서대로 사전에 개별 연락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로 저희 채널이 만들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